위르겐 클린스만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단연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된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카이 페리는 글로벌 매체 스포츠 렌즈 영국판에 게재한 제18회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본선 프리뷰를 통해 이강인을 가장 주목해야 할 한국 선수로 선정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이 페리는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 및 3부 리그 버턴 엘비언 등 잉글랜드 프로팀 소속으로 현장 리포트 및 인터뷰를 맡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한국의 다양한 젊은 인재 속에서도 유럽 축구 최고 드리블러 중 하나인 이강인을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스포츠 렌즈는 뉴욕타임스 및 폭스뉴스 등 미국 유명 언론과 제휴 관계인데요. 웨일스 축구협회 SNS 담당자이기도 했던 카이 페리는 이강인은 성공적인 스페인 라리가 몇 년을 보냈다. 아직 프랑스에서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벌써 16경기 3득점 2도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2018년부터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도 유럽리그 랭킹 5위,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클럽 랭킹 4위인 명문 클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PSG는 2023년 여름 2200만 유로 약 317억 원을 투자하여 이강인을 영입했다는 점도 전했는데요.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 107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이적료 수입이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PSG 입단 후 프랑스 리그앙,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프랑스 슈퍼컵에서 경기당 68.4분을 뛰며 90분당 공격 포인트 0.41로 활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트윙, 레프트윙, 폴스나인, 레프트윙백, 중앙 미드필더 등 서로 다른 5개 포지션에서 골 혹은 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카이 페리의 분석처럼 프랑스 적응을 채 마치기 전인데도 PSG의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수준급 공격력까지 보여주는 것은 인상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강인이 PSG 소속으로 출전한 세계 최고 클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3위 이탈리아 세리에 지난 시즌 우승팀 AC 밀란을 상대로 득점한 것 역시 카이 페리에 의해 영국 독자한테 소개됐습니다. 카이 페리는 이강인이 2026 제23회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포함한 지난해 10에서 11월 A매치 4경기에서 4득점 3도움을 몰아치는 등 한국 대표팀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는 것도 전하며 극찬했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 선수들의 몸은 다소 무거워 보인 반면 바레인은 강력한 압박과 거친 플레이로 만만치 않은 저항을 펼쳤는데요. 한국은 전반 38분에야 황인범의 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5분 만에 실점하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시안컵 1차전이 악몽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역대급 한국 최고의 천재 이강인 선수가 한국을 살렸습니다. 정말 미친 활약과 경기력으로 한국에게 귀중한 승리, 승점 3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2를 주며 최우수 선수로 꼽았습니다. 한 골 1도움을 올린 황인범은 8.6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밑에서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아닌 현재로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트위터에서도 경기 후 이강인의 멀티골로 한국의 아시안컵 첫 승리를 안겨주었다며 축하했습니다. 프랑스 카날 스포츠는 이강인의 역전골 직후 바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파리의 보석 이강인의 역전골 너무나 예쁜 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후 멀티골도 곧바로 업로드하였는데요. 파리의 작은 갈고리, 수비를 없애버리는 아름다운 크로스 오버라며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이 게시물에 다양한 댓글로 반응했는데요. 우리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렇게 해주길 기다릴게. 너무 축하지만 탈락하기를 바랄게. 어서 돌아와. 이강인의 기량이 정말 좋아. 꿀 같은 골이었어. 그는 멀리서도 골을 넣을 수 있어. 정말 미쳤다. 최고의 선수, 마스터클래스, 강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전부터 쉬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없었다. 코칭 스태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었다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다음 경기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오도록 하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어 실점 후에도 팀이 흔들리진 않았다. 골을 먹었으면 공격순위 골을 넣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경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인터뷰장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꼭 우리 이강인 선수는 인터뷰 후 매우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으로 한국의 아시안컵 첫 경기 승률은 35%로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김민재, 황인범 선수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주심은 가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편파 판정과 비일관적인 판정으로 한국을 괴롭힐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축구의 레전드 중 한 명인 이영표 위원의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며 화제입니다.
이영표 위원은 선수 시절 아시안컵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경기 결과와 한국과 일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과 시야, 정확한 킥, 터치 등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태도를 바꾸는 중요성도 강조하였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긴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들은 겸손하고 외향적인 성격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한국과 일본 아시안컵 우승 향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사우디, 이란, 호주 다 잘해요. 한국도 있고 그런데 이런 팀들이 다 잘해도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아니면 일본이라고 봐요. 확실히 이강이라고 봐요. 확실히 한국 아니면 일본이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요. 지금 만약에 이번 1월 달, 1월 그 아시안컵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결승에 붙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조 1위로 올라가면 결승에서 붙는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진짜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국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이전에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더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예를 들면 유럽 8호 두 팀이 꾸려질 정도로 예를 들면 쿠보가 일본 1군 팀이 아닐 정도로 약간 1.5군 정도일 정도로 데스가 두껍다는 이야기 있더라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현재는 우리가 축구 더 잘하니까요. 우리가 좀 더 잘해요. 그리고 경기를 뛰어보면 알아요. 경기를 뛰면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일본이지만 일본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감이 붙고 승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지난 64년 동안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했는데 이번은 진짜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신 발언도 주목받았는데요. 이강인의 드리블과 자신감으로 상대를 제쳐내는 능력은 축구를 더 편하게 해주며 여유로움과 선택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이강인이 오른쪽 사이드에 선 후에는 왼발 크로스를 막으려고 수비수들이 좌로 움직이면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어서 수비수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점이 키플레이일 것이라고 전하며 한국의 아시안컵에서 이강인 선수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